자,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행생 강솔 매니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솔 매니저님 모시고 오늘 GPL 채권 자주 묻는 질문 한번 깔끔하게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주 묻는 질문을 좀 추려 주셨는데 네. 이것 말고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있죠.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이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네, 보통 이제 GPL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을 좀 정리해서 네. 이참에 좀 정리해서 한 번에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 개 차근차근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영상 보시면서 1번부터 9번까지 이거 이외에 궁금한 게 있으시다. 네. 그러면 행센으로 연락을 주시면 강솔 매니저님께서 다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 겁니다. 혹시 여기에 내가 궁금한 게 없다고 해서 섭섭해 하실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이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많이 여쭤보실 것 같아요. 네. 은행에서 왜 안 빌리냐, 담보가 있는데 네. 뭐 이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마도 그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아실 텐데요. 개인의 신용도나 담보물에 따라서 원하시는 금액과 금리만큼 나오지 않는 경우가 사실상 더 많은데요. 보통은 1금융권에서 빌리시고 부족한 금액을 행센을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길래 여기서 돈을 빌리느냐 이렇게 대부업체에서. 맞아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돈은 없는 사람들도 빌리지만 있는 사람이 투자나 이제 사업의 확장의 목적에서 빌리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하다. 네. 그리고 은행에서 사실 원하는 만큼 다 되면 네. 안 오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근데 은행도 뭐 무한정 다 되는 게 아니고 다 네. 이게 제도라는 게 있고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대출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필요한 시기에 네. 필요한 금액과 네. 필요한 금리, 감당 가능한 금리 여기 네. 맞춰져야 되는데 거기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GPL 채권이 이렇게 가능한 것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도 많이 여쭤보실 것 같으세요. 이 질문 굉장히 많이 음. 듣는 질문인데요. 이제 GPL, 행센 GPL이 어떤 구조로 투자가 되는지는 이제는 조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조금 생략을 하고요. 이 행센에서 이미 권리를 확보된 상태에서 투자자분들이 투자가 진행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돈을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저희는 투자금 회수를 위한 경매 절차에 들어가서 투자금 회수를 하게 된다. 다만 경매가 진행이 되면 이제 6개월에서 보통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될 뿐 회수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은행도 만약에 우리한테 돈 빌려줬을 때 네. 우리가 안 갚으면 네. 내가 담보로 제공한 거 네.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그렇죠. 경매 진행해서 은행도 손해를 안 보듯이 네. 우리도 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려준 거니까 네. 만약에 상환하지 못하시면 네. 어쩔 수 없이 네. 담보로 갖고 있는 걸 권리 행사를 해서 그 경매죠. 맞습니다. 경매를 해서 회수하는 거. 네. 다만 거기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네. 절차적인 시간.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절차 시간 동안 늦어지는 동안에도 이자는 계속 연체이자까지 붙어서 맞습니다. 그 쌓이는 거기 가상이자에서 때문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그래서 GPL 투자를 하실 때 이게 아무리 1년 만기 채권 투자를 하더라도 네. 딱 1년 후에 무조건 써야 되는 돈이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맞아요. 안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처음부터 투자하시기 전에는 적어도 1년 3개월에서 6개월은 좀 기간적 여유가 있으신 자금으로 투자하셔라 이렇게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LTV 75% 한도로 저희가 대출이 채권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GPL 채권을 이게 안전한 건가에 대한 질문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LTV 비율로만 보면 이게 안전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건 사실은 조금 무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반포자이 물건이 있고 지방에 나홀로 아파트가 있다. 근데 서울에 있는 반포자이 건에 75%가 나갔다. 그러면 사실상 75% LTV 비율보다 조금 더 높게 설정이 되더라도 이 물건의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아무래도 낮거든요. 근데 지방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그 주변의 인구수나 부동산 수요에 따라서 아무래도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모든 물건들을 동일선상에서 두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입지나 권리 분석을 통해서 적정선의 LTV 비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저희가 잘하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라 하더라도 네. LTV 비율이 다르죠. 예를 네. 들어서 송파의 헬리오시티를 보면 거의 네. 만 세대가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맨 입구 앞에 있는 네. 동의 1층와 네. 그리고 저기 로얄동 로얄층이 향도 좋아. 그렇죠. 거기에 있는 아파트가 같은 헬리오시티지만 분명히 다른 물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은 1물 1가제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LTV 산정을 할 때 네. 1물 1가제처럼 맞습니다. 해당 LTV를 네. 그때 지정을 하고 그런 건 저희가 물건 분석표에 네. 다 올려놓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안전하다고 생각되시는 게 있으시면 네. 그걸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아마 대부분 안전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질문입니다. 요거 많습니다. 이게 아마 이전 정부 때도 주택 수에 대한 게 굉장히 예민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객분들께서 질권이 설정돼서 네. 타인의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탁 등록이 되니까 맞아요. 이런 경험이 사실 별로 없으시거든요. 맞아요. 보통은 처음 경험해 보시는 부분이고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GPL 채권이라는 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이지 주택 자체를 가지고 계시는 개념은 아니게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또 은행이랑 비교를 하면 네. 은행이 우리 집에 근저당권 설정했다고 이 집의 소유권을 은행이 가져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다 똑같아 은행이 하는 거랑. 네, 어찌 보면 되게 매력적인. 네, 우리 항상 은행 부러워했잖아요. 그렇죠. 저 맨날 남기는 장사만 하는 녀석들 이러면서 그 입장이 되는 겁니다. 자, 행센이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참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질문일 수 있으나 네.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시죠. 네,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죠, 센터장님? 안 되죠.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되고요. 네, 우리 아들도 좀 키워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분들은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답변을 드려야겠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려면 먼저 질권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려야 될 텐데요. 네. 질권은 이제 고객님의 투자금만큼 해당 물건, 아파트에 나의 권리가 있다라는 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질권 등기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고객님 성함으로 질권이 이제 설정이 되었다는 건 행센과는 사실 별개의 개념이 될 수 있다. 그때부터는 행센이 망하거나 없어지더라도 이제 경매를 통해서 고객님의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투자자분과 또 차주분들 중간에 행센이 중개 역할을 하는 건데 네. 저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차주분에게 직접 상환을 받으시거나 네. 또는 이 원차주분께서 상환을 하지 않으시면 그때 경매를 진행하시면 되는 거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행센이 망하면 저희가 중간에 돌다리 역할을 해드렸었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없어지게 되면 조금 번거로울 수는 그렇죠. 있겠죠. 번거로움이 드러나게 되는 네, 거죠. 그 번거로움을 드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절대 우리 딸린 가족들 있죠. 생각해. 그래서 안 되고요. 이거 예. 넘어갑시다. 빨리. 예. 이런 거는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자, 이 질문은 많습니다. 네. 금융소득에 포함되나요? 아마 세금 관련된 거나 건보료 때문에 그러실 것 같은데, 예. 네, 어떻게 됩니까? 금융소득이라고 하면 보통 이자와 배당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GPL 채권은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에 해당이 되고요. 다만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여쭤보시는 게 나중에 종소세 관련해서 조금 우려가 되셔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평소에 지금 받으시는 금융소득이 있으시다. 그게 2천만 원이 넘어갈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미리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보시고 투자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런 거 계산할 때 이자 수익이나 이런 거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할 때 우리가 이제 채권을 통해서 받게 되는 실제 이자가 있고 네. 세후 이자죠. 네. 그다음 세전 이자가 있죠. 네. 근데 이 금융소득을 계산을 할 때 세전인 거죠. 맞습니다. 네. 세전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8% 이자가 제공되기 때문에 네. 1억을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800만 원이 금융소득으로 잡히게 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 이럴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그럼 너 너무 많아진다. 나 세금 너무 많이 내게 된다. 네. 그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때는 벤처 투자로 또 활용하시면 되는데 맞습니다. 그건 다음번에 아마 또 우리 강솔 매니저님 모시고 벤처 투자의 활용
방안들 네. 이런 금융소득을 낮춰주는, 소득을 낮추는 건 아니지만 세금을 낮춰주는 네. 벤처 투자 공제, 소득 공제 관련된 것들을 다음번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좋습니다. 일단은 GPL 채권 이자도 금융소득에 포함이 된다. 맞습니다. 네. 자, 요것도 많이 여쭤보십니다. 그 GPL을 저희만 하지는 않고 네. 다른 대부법인들도 하다 보니까 비교가 좀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몇몇 업체들은 수수료를 받는 곳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먼저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면 행세는 따로 받는 수수료가 네.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럼 행세는 어떻게 먹고 사냐 이 질문을 연이어서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은행 이게 자꾸 나오는데 은행과 동일한 시스템이다. 비슷한 구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금과 대출 사이에 마진을 통해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행세는 저희가 투자금에서 드리는 이자와 대출 나가는 대출금의 금리 차이의 이자를 통해서 회사가 운영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사실은 이런 질문은 감사한 거예요. 행사는 뭐 먹고 사냐? 또 저희를 또 염려해 네.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도 이제 회사가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 주셔도 괜찮고, 또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 가장 큰 이유가 이 친구들이 중간에서 무슨 역할을 하면 뭔가 동기가 있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계속해서 해서 나도 이 GPL 채권을 계속 활용할 텐데 네. 이들이 오래 가려면 얘들도 좀 먹고 살만해야 되는데 그렇죠. 걱정되시는 거죠. 우려하시는 마음에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런 질문들 많으시죠. 멀리 있습니다. 계셔가지고 네. 저희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나 해외에 계신 분들 중에 홍콩에 계신 분들도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처음 투자를 하실 때에는 저희 한번 방문하셔서 사무실 분위기도 한번 보시고 이전에 투자했던 내역들도 한번 같이 보면서 안내 드리고 이제 상담 받으시는 거를 권장은 드리나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방문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계세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이전에는 등기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가 계약 진행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또 도입된 게 있죠. 전자 계약 시스템. 엄청납니다. 예, 네. 이제부터는 그 앉아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휴대폰만 가지고 바로 투자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고요. 이게 이제 한 달 정도가 도입된 지가 됐는데 실제로 고객님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쵸. 예, 굉장히 편해졌다고. 네. 네. 그 GPL 채권 같은 경우에는 또 1년에 한 번 이렇게 만기 될 때마다 또 계약서 쓰고 우편 네. 보내고 초본 떼고 막 네. 절차들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제 내 손 안에 핸드폰 하나로 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니 예전에 또 보험회사나 뭐 네. 증권회사 뭐 이런 데 보면 네. 뭐 하나 하려면 다 지점 가야 되고 뭐 번거로워서 요새는 다 핸드폰을 맞아요. 하듯이 행센도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 네. 네. 점점 행센이 좋은 시스템들을 네. 도입하고 있다. 좋습니다. 네. 다 고객분들 덕이죠. 맞습니다. 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거 질문 주셨을 때 저희가 네. 예대 마진을 남겨서 회사의 수익과 이런 네. 것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남은 돈도 저희가 차곡차곡 잘 모았다가 이런 이제 전자계약 가능 이런 시스템 같은 구축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맞습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고객님 덕분입니다. 네. 해외 마찬가지죠. 네. 해외에서 하시는 분들도 네. 전자계약을 통해서 다 가능하다라는 맞습니다. 말씀드리고요. 글로벌합니다. 이제 어디에 계시던 네, 네. 저희 행생 고객분들 주재원 분들이 꽤 많으신데 네. 또 해외 나가신 상태에서 또 한국 유심칩을 갖고 가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네. 한국과의 소통을 위해서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요거 많이들 여쭤보세요. 건강보험료 네.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GPL 투자를 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금방 건보료에 대한 걱정을 하실 때가 오시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건보료는 낮추고 이자는 조금 더 높게 받으실 수 있도록 법인 네. 설립하셔서 투자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이제 행생 고객님들이 보통은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제 막 은퇴를 하신 5060 세대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고민에 대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딱 그 시기에 고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책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에 있어서 그 돈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 그럴 때는 웬만한 건 다 행센에서 해결이 가능하도록 네. 저희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네, 주시면 좋습니다. 좋을 것 그리고 네. 이 GPL 채권에서 이제 이자를 받으시게 되면 건보료 네.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이자 받는 것 때문에 건보료 걱정하시는 분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네. 왜냐하면 이자 소득이 1,000만 원까지는 건보료의 반영이 아예 안 됩니다. 네. 1,000만 원 초과 되면
그때부터 이제 건보료가 반영이 되는데 네. 건보료 걱정된다는 얘기는 이자만으로도 연에 1,000만 원 이상을 맞습니다. 받게 되는 상황들이 이렇게 종종 생기시다 보니 걱정을 하시는 거고요. 네. 저희도 그 걱정에 발맞춰서 예. 또 그런 걱정들의 고민을 조금은 덜어드리는 게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돈에 대한 고민을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것, 이게 저희가 하는 역할인데 네. 그 방법으로 저희가 또 법인 설립을 해서 하는 네. 그런 것도 만들어놨고, 또 법인 설립하다 보면 또 임차 비용 등등 네.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다 하나도 안 들어가게끔 맞습니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또 숨가쁘게 강소민전님과 10가지 질문, 9가지를 나열했었으나 한 개 네. 더 추가해서 10가지 네. 질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또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 네. 또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GPL 투자라는 게 처음 하시게 되면 되게 낯설고 처음 듣는 단어라서 어색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하신다는 거는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우려되시는 마음에 대해서도 저희는 깊이 공감하고 있고, 우려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요청을 해주시거나 표현을 해주실수록 저희도 안내 드릴 부분이 많고,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민되시거나 돈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고민되시는 문제들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오늘은 GPA를 가지고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을 드리는 시간이었으나 네. 사실은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가 네. 돈에 대한 웬만한 고민은 행센에서 대부분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네. 인프라나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GPL 채권만 네. 말씀드린 건데 네. 앞으로 GPL 채권 관련해가지고 문의하실 내용들 네. 아마 연락 주시면 우리 강솔 매니저님이 차근차근 말씀 잘하지 않습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안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